녹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복소 좌표라는 걸 이제 할 텐데, 좌표계를 이제 도입하는 거예요. 도입해서 하는데, 이제 지금부터 좀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이거 좀 하면서 먼저 얘기를 하는데, 내가 강의 자료를 좀 약간 고쳤거든, 몇 개를. 그래서 뭐 아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에 내가 몇 페이지들 좀 더 넣어서 좀 자세히 설명하려고 그런 거니까, 그건 내가 뭐 이 강의 끝나고 나서 올려주는 그 강의 자료에 보면은 이렇게 참고할 수 있으니까 일단 보도록 하고, 그 복소 좌표계를 도입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복소 수만 하면 되는데 왜 이게 좌표계를 도입을 해야 되냐?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그 학생 중에서 이 마이크를 켠 사람이 있네. 그래서 자꾸 이게 들려. 그러니까 좀 마이크를 좀 끄도록 해요. 마이크는. 그래서 복소 좌표계를 하는데, 좌표계가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이제 여러분들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은 방정식하고 함수를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방정식 이퀘이션하고 펑션하고 이 두 개를 이퀘이션과 펑션을 해야 되는데, 방정식이라고 말하면은 뭐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2x는 3이다. 뭐 이런 것들. 지금까지 뭐 많이 했던 것들. 그래서 뭐 이거는 이렇게 나오면은 뭐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뭐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근데 함수라 하면은 함수는 뭘 말하는 거야? 함수. 어휴, 함수. 방정식 대 함수. 방정식은 그냥 풀면 되는 거고, 뭐 1차 방정식 뭐 이런 것들이고, 함수는 이제 그래프가 나오죠. 그래프가 나오는데, 함수라 하면은 뭐냐 하면은 결국 뭐냐 하면은 우리가 y는 fx 이렇게 적잖아요. fx.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함수라는 건. 뭐냐 하면 x라는 인풋을 넣어서 f라는 뭐 펑션을 통과하고 나면 나오는 아웃풋이 이제 원래 fx인데, 이걸 우리가 이제 y라는 변수로 이제 치환해서 보는 거지. 그래서 뭔가를 거치고 나온 x가 뭐 어떻게 바뀌는지, 이게 인풋이고 이게 아웃풋인데, 인풋에 따라서 아웃풋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사실 y는 fx라는 얘기 이 자체가, 이게 y는 fx라고 적는 순간 뭐냐 하면은 x라는 변수, 이게 인풋인데, 인풋과 이 아웃풋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아웃풋인데, 그래프는 우리가 이게 보면은 방정식은 그냥 풀면 되는 건데, 방정식 이렇게 우리가 그 함수는 이렇게 대응 관계에서 여기 나오네. x라는 게 인풋이 들어가면 이제 y라는 게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서, 그 관계에서 y는 2x 플러스 3 이렇게 되면서, 전에 2x 플러스 3이었는데 y라는 게 이제 어떤 값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데, 방정식은 뭐예요? 풀이하는 건, 방정식을 풀이한다라는 건 그냥 수식만으로 풀이하는 거지. 수식으로만 풀이하는 거고, 함수라는 건 뭐야? 함수라는 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2차 함수, y는 2차 함수, 뭐 1차 함수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예, 2디멘전을 2차원 좌표 평면에서 교점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원으로 표시된다는 거예요. 함수라는 건. 방정식은 그냥 숫자만 나오는 거고, 수식으로만 나오는 거고, 이거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평면에서 그래프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프 함수라는 건.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건데, 이 좌표계를 뭐 여러분들 뭐 아는 사람 다 알겠지만은, 좌표계를 이제 도입을 한 사람이 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데카르트 알고 있지? 이거 뭐 1596년, 그러니까 1600년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 뭐 제일 유명한 게 사실 수학적인 좌표계 도입보다도 뭐 철학에서 뭐 이렇게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그
뭐 하나라도 발견하고자 해서 뭐 고기또 에르고즘이라서 나는 생각한다 코로 존재한다. 이 뭐 아마 철학 시간에 다 고등학교 철학 시간에 다 배웠을 텐데 윤리 시간에 다 배웠을 텐데. 근데 이 사람이 한 거 뭐 고기또 에르고즘 그 나는 생각한다 코로 존재한다라는 그 말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한테 공학하는 사람이 아니면 수학하는 사람에서는 이 사람이 좌표계를 도입한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좌표계. 좌표를 도입하면서 뭐가 됐냐면 함수라는 게 이제 쓸 수가 있어요. 함수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래프로. 그 전에 이 사람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함수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다고. 2차원 평면상에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없었고 오로지 뭐만 있었냐 하면은 그냥 방정식을 푸는 것만 있으니까 방정식을 푸는 것만. 그래서 방정식을 푸는 것만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뭐 많이 들었을 텐데 뭐 유클리드 기하학 뭐 이런 말 많이 들었을 텐데 유클리드 기하학 뭐 그러니까 원이나 뭐 삼각형이나 그 삼각형을 그림을 그리고 한 게 아니라 삼각형의 그 성질에 대해서 원이라는 거 성질에 대해서 뭔가를 했었는데 이걸 좌표계에 도입을 한 거야. 좌표계에 도입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풀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걸 데카르트가 처음에 만들었다고 해서 이걸 카르테지안 이게 데카르트 이게 거의 뭐 나도 뭐 정확하게 불어는 잘 하지는 못하지만은 이게 뭐 접두사 비슷한가 봐. 그래서 카르트가 만든 이 사람이 만든 좌표계로 카르테지안 코디네이터 뭐 엑시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직각삼각형 사각형 좌표 표라고 영어로는 rectangular 뭐 코디네이터라고 하기도 하고 코디네이터 아니면 또는 엑시스 이렇게 좌표계가 엑시스 또는 코디네이터 이렇게 부르거든. 강의 공지 23일 날짜로 되어 있어서 계속 기다려서 좀 늦었습니다. 아니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 안 했나? 내가 강의는 무조건 똑같이 여기서 할 거라는 얘기 이 수업 시간에 얘기 안 했나?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강의 그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은 그냥 늘 그 시간에 내가 매번 이걸 공지를 하니까 뭐 괜히 낭비가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백이훈 학생이 뭐 늦게 들어와가지고 지금 뭐 하여튼 기다려다 늦었다는데 생일 날짜 아니 공지 23일 날짜로 돼 있어. 아 25일 날 안 올려서 하여튼 무조건 이제 이 시간에 들어와요. 그냥 이 시간에 내가 한 5분 전에 열 테니까 내가 그걸 공지하고 뭐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 하여튼 뭐 알겠고 뭐 나중에 얘기합시다. 백이훈 학생. 그래서 데카르트가 이걸 좌표계를 도입하면서 이렇게 좌표계를 도입하면서 x, y는 이제 2차원 평면상에서 뭔가를 표시를 하기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그 전에 좌표계를 도입하기 전과 좌표계를 도입한 이후에는 완전히 세상이 완전 달라진 거거든. 이게 얼만큼 달라졌냐면은 그냥 말로 뭐 이걸 도입하지 않고 그림으로 뭔가를 설명하는 거랑 이게 딱 이렇게 찍어서 요 좌표 뭐 이렇게 y는 x는 그래프 1차 평면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랑 완전 다른 얘기거든. 이게 다른 얘기거든. 뭐 예를 들어 봅시다. 뭐 이게 왜 이렇게 획기적이냐? 아니 우리가 달에 지구에서 이 지구야 지구 예. 지구에서 달까지 우리가 우선을 보낸다 합시다. 우선 보내는 거 뭐 대충 알죠? 여기서 이렇게 바로 직선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대부분 여기 띄워가지고 이렇게 삥 돌다가 몇 번 돌다가 이렇게 쭉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갔다 이렇게 다시 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들어와 보통. 근데 이게 잘 봅시다. 이게 좌표계가 도입돼서 예를 들어 여기 좌표계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를 중심 0,0이라고 가정하고 여기서 출발했다. 1번 좌표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10, 아니 뭐 10, 뭐 이래서 출발해서 이게 쭉 좌표계 이렇게 돌아가는 걸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가서 그러면 이 모든 점들을 찍을 수 있잖아. 이게 표시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건지가 변해야 되는 그 값들이 좌표계를 도입하면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계산할 수 있다고. 어느 특정 순간에 t라는 t가 뭐 10초일 때, 20초일 때, 30초일 때 어디가 있어야 되는지, 우주선이 어디가 있어야 되는지가 다 나와 있는데 그걸 좌표계를 도입하지 않고 하면은 어떻게 이걸 나타내겠어. 이게 불가능하다고. 나타낼 수가 없어. 그냥 동그라미 뭐 지구를 이렇게밖에 얘기 못 하겠지. 지구를 빙빙 돌다가 뱅글뱅글 돌다가 달에 가서 달에서 몇 바퀴 돌고 있다가 돌다가 다시 돌아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밖에 얘기 안 되겠지. 정확하게 10초일 때, 뭐 10시간 이후에, 20시간 후에, 30시간 후에 그 좌표가 뭐 예를 들어 10시간 후에 여기 있다. 10시간 후에, 20시간 이후에 여기 있다. 30시간 이후에 여기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타내지를 못한다고. 그 전 사람들은 그냥 대충 막연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좌표계라는 게 도입되면서 어떻게 정확하게 어느 순간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걸 다 계산하는데 이 획기적인 거야. 이게 이 좌표계를 도입했다라는 것만으로도 데카르트는 엄청난 수학계나 뭐 이게 자연과학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뭐 완전 프로메테우스처럼 뭐 불을 갖다 준 인류에게 불을 갖다 준 거에 비길 만큼 획기적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원디멘전을 뭐 이거는 뭐 사실 초등학교 때 다 배운 건데 이 원디멘전을은 그러니까 이 1차 원 디멘전 D는 디멘전을 말하는 거야. D. 원디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뭘로 표시하는 거야. 이게 실수 리얼 넘버로 표시. 어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리얼 넘버로는 이 수익선을 다 채울 수가 있다고. 수익선을 다 채울 수가 있다고. 여기는 뭐 마치 뭐 0, 1, 2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뭐 마치 정수만 되는 것 같은데 정수뿐만 아니라 여기 다 이게 다 뭐 다 채워지고 여기 안에 뭐 분수로 나타내는 거 예를 들어 뭐 3분의 4 이런 것도 다 채워지고 그다음에 뭐 이게 파이도 채워지고 파이 3.13 뭐 이런 거 다 채워지겠네요. 이런 것들로 다 채워져서 이렇게 1차원적으로 이제 표시를 할 수 있고 우리가 하는 건 대부분 다 뭐 어떻게 2차원으로 하는 거지. 우리는 2디멘셔널로. 그래서 2디멘셔널은 뭘로 표시할 수 있다고? 복소수로 표시가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3 플러스 j2 또는 뭐 3 플러스 i2 뭐 이렇게 아니면 3 플러스 2i 또는 뭐 3 플러스 2j 뭐 아무거나 써도 돼. i나 j나 뭐 어차피 같은 거라고 뭐 i하고 숫자하고 이렇게 j2라고 적어도 되고 뭐 2j라고 적어도 되고 뭐 아무 상관없어. i2라고 적어도 되고 2i라고 적어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똑같이. 그 요 두 가지가 이렇게 다라는 건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 1번하고 2번하고 두 개가 다 똑같이 지금 돼 있으면은 1번 이 둘 다 그러니까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랑 두 개 다 2차원 평면에서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두 개 다 표시되어 있는데 1번으로 표시하는 건 1번 예를 들어서 A 지점을 표시한다. 3,2 그 다음에 B점의 좌표를 표시한다. 마이너스 4,3 C점의 좌표를 표시한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1번은 점을 표시하는 거예요. 점을 표시한다고. 그러니까 X하고 Y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이게 두 개가 관계 없는데 그 점을 표시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2차원 평면을 표현하는데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걸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2차원 평면을 표시를 하는데 두 가지가 있고 첫 번째로 뭐냐면 두 개의 값을 나타낸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자수학, 이 X는 전자수학 뭐 중앙공사하고 전자수학 아니면 회로이론
이론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건 기말고사 성적을 뭐 두 개를 적는다. 그러면 중간고사 예를 들어서 뭐 95점 받았다. 그럼 기말고사도 뭐 회로이론 기말고사를 뭐 80점을 받았다. 뭐 이렇게 하면은 이건 두 개 좌표를 찍을 수 있잖아. 이게 x라고 이걸 y라고 하면은 95점에 80점 뭐 요 정도 점 찍히겠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떤 학생이 A라는 학생은 이렇게 되고 B라는 학생은 예를 들어서 뭐 80점 받고 뭐 70점 받았다. 그러면은 뭐 요렇게 점을 찍는 거야. 점. 두 개가 서로 뭐야? 전혀 관계 없잖아. 전자수학 공학고사랑 회로이론 기말고사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관계 없어. 관계가 없는 두 개의 서로 전혀 관계가 없는 두 개의 것을 이제 뭔가를 나타내는 거지. 이게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요렇게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응? 두 번째로 어떤 거냐 하면은 이렇게 점을 이렇게 나타내는 게 있고 점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x하고 y가 어떤 관계가 있는 걸 나타낼 수 있어. x, y가 x 어떤 관계인가를 나타내는 걸 수도 있다고. 그래서 x하고 y가 어떤 관계인가를 나타내는 건데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것들 대부분은 뭐 이 그래프는 다 이런 두 번째의 관계를 우리가 지금까지 대부분 했었어. 어떤 거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t가 있을 때 뭐 볼트가 타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뭐 이렇게 됐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타임이 주어졌을 때 볼트가 타임에 따라서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t의 관점에서 그래서 v를 보는 거지. 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t라는 관점에서 뭔가를 보는 거야. t라는 관점에서. t라는 관점에서 v를 본다고.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뭐 T뿐만이 아니라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 코로나에 뭐 감염된 사람 수에 따라서 뭐 이게 사망률이 어떻게 나오냐? 이게 어떻게 나오냐? 이걸 찍을 수 있잖아. 우리나라는 뭐 보니까 사람이 많지만은 사망률이 굉장히 낮은 거고, 뭐 이렇게 뭐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 얘네랑 얘네 이 관계가 어떤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고. 어떤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는 거는 요 관계라고 요거라고. 그러니까 VT, 볼트, 커런트 뭐 이런 거 나타내 파워 이런 것들은 다 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파워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거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에너지 뭐 이런 것들 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은 대부분 다 2차원 평면상에서 보는데 점을 찍는 게 아니라 두 개의 값을 나타내는 이 1번 방식이 아니라 2번 방식을 봤었다고 대부분 다. x하고 y, x가 변할 때 x축에 t가 변할 때 y축에 vt가 어떻게 변하는지 볼트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냐 하면은 지금 복수 평면에서 나타나는 건 요걸 지금 얘기하고 있대요. 두 개의 점을 찍는 거. 점 찍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전자수학 중간고사랑 회로이론의 기말고사랑 물론 뭐 공부 잘하는 학생이 둘 다 잘할 가능성은 많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건 X하고 Y하고를 점점 다 다르게 지금 보고 있다고. 요렇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뭐 본질적으로 두 개가 결국은 같은 걸로 수렴이 되지만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거는 x하고 y하고 관계없는 걸 a란 집에 3,2 뭐 예를 들어 뭐 이게 주사위를 한번 던졌더니 주사위 던지면 안 되겠구나. 이쁜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뭐 하여튼 x는 어떤 값이 3이 나왔을 때 y가 뭘 했더니 2가 나왔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나왔고 3이 나왔다. 마이너스 3이 나왔고 마이너스 2가 나왔다. 이것은 점을 표시한다고. 두 개의 점을 표시하는데 비해서 2는 뭐냐? x가 변할 때 y 값이 어떻게 되는지 영향을 받는지 를 보는 것이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이게 X축 여기 뭐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에이프릴 7, 4월 7일이고 메이 5월, 6월, 7월, 8월. 그러니까 이건 쭉 시간에 따라서 이 T는 뭐 이게 시간이네. 달력의 날짜네, 날짜. 날짜가 변함에 따라서 피지팝, 뭐 주식 가격이 뭐 어떻게 되는지 뭐 쭉 변함에 따라서 요게 변함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몰랐다네. 내가 다시 얘기한 그 보니까 이게 학생 중에 이 마이크를 안 끈 사람이 있어. 그 자꾸 뭐 들리는데 내가 수업하면서 그 좀 꺼주세요. 좀 다른 사람들한테 좀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자과에서는 요게 중요한데 전자과나 뭐 하여튼 공학에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웠던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함수로 했던 함수 했던 것들 다 여기에 관계되는 것들이에요. 이게 x가 변함에 따라서 y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함수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건 지금부터 할 거는 요 좌표 점을 찍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두 개의 서로 다른 인풋에 대해서 점을 찍는 거. x랑 y랑 어떻게 다른지 변할 때 어떻게 되는지 뭐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건 요거는 이제 뭐 이 얘기는 이제 자세히 얘기할 거니까 뒤에 가서 얘기하고 2차원 평면상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여러분도 알겠지만 3D 그리고 뭐 3차원으로 표시하는 것 3차원으로 표시하는 게 뭐 이렇게 직각 좌표계라는 게 있고 원통 좌표계라는 게 구좌표계 이렇게 이건 직각 좌표계는 뭐 이 렉탱귤러 그다음에 원통은 뭐 실린더리컬 그다음에 구좌표계는 스피어 코디네이터 뭐 이렇게 되는데 직각 좌표계는 우리가 했던 거랑 똑같아. 지금까지 했던 거랑. 그냥 그걸 우리가 이 앞에서 2디멘전에서 어떻게 두 개의 변수를 나타낸 거잖아, 이게. 두 개의 변수를 나타냈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고? 세 개의 변수를 나타낸 거야. x, y, z 이렇게 세 개의 변수를 나타내는 거지. 그걸 한꺼번에 점을 찍는 거라고 이것도. 그러니까 요거 x축이고 이게 x축이고 y축이 이렇게 되고 z축이 이렇게 됐을 때 뭐 a, b, 이렇게 하면 요 점을 찍는 거지. 점을. 그러면 각각 전혀 상관이 없다. 전혀 상관이 없다. 이것도 상관없고 이것도 상관없고 서로 세 개의 변수가 전혀 상관이 없어. 전혀. 그냥 점을 찍는 거야.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번째는 이제 원통 좌표계라고 해서 실린더리컬 좌표계고 이게 뭐 스피어 실린더리컬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어디 나오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이 그 뭐냐 전자기하게 나와요. 전자기하게. 전자기하에서 이제 요 3차원 이제 뭐 이 파형을 이제 3차원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는데 이 주로 이렇게 표시 안 하고 전자기하에서 이렇게 표시 안 하고 이렇게 아니면은 요 원통 좌표계 아니면은 이제 뭐 구좌표계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거는 X하고 그러니까 Z는 그대로예요. Z는 우리처럼 이 점을 찍는 거고 X하고 Y를 뭐 이게 페이즈라는 걸 이용해서 뭐 하는 거예요. 파이라는 거. 뭐 하여튼 이거 어떻게 이게 표시되는지는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극좌표계를 하면서 뭐 2차원에서 한 걸 그냥 그대로 그냥 적용한 거니까. 그다음에 이거는 스피어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뭐 x축으로부터 이 각도 이 파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x축으로부터 파이 이것도 파이고 그 다음에 요 xy 평면으로부터 이거 z축으로부터 요걸 세타라고 해서 요 하여튼 요 두 개의 파이랑 세타랑 요 두 개의 각도로 이용해서 뭔가를 표시하는데 뭐 우리 수업 시간에는 지금 안 할 거고 아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전자기학 시간에 아마 배울 거예요. 아마 아니면은 아마 작년에 그 적분하면서 2학기 때 1학년 2학기 때 적분하면서 아마 이것도 좀 잠깐 배운 것 같은데 하여튼 근데 우리한테는 별 중요하지 않아. 우리 수업 시간에는 별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은 이 3차원 좌표계라는 게 이게 상당히 어렵거든. 3차원이라는 게 3디멘전이라는 게 3디멘전이 이게 우리 사이언스 하는 사람 사이언스나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는 이런 거 안 좋아해, 이거. 이거 안 좋아한다고. 우리는 안 좋아해. 왜 안 좋아하냐 하면은 이게 3D로 나타내면은 뭐 한꺼번에 세 변수를 나타낼 수 있어서 좀 좋긴 한데 좋은 점도 있긴 한데 왜 안 좋아하냐 하면은 이게 클리어하지 않아, 이게. 명확하지 않다고. 하지 않다고. 왜냐하면 잘 봅시다. 내가 이 잘 봅시다. XY 좌표계, X, Y, Z 좌표계 이렇게 있다. 내가 점을 찍었다. 요 점 찍었다. 이 점의 좌표를 내가 생각하면서 찍을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게 좌표가 어디인지 알 수가 있겠어, 이게? 응? 이 점을 찍었다. 내가 여기 이 점을 찍었다. 이게 도대체 어디 있는 좌표야, 이게? 응? 이 점, 그걸 알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응? 어렵다고. 이게 지금 요 위에 있는 좌표인지 XY축 위에 있는 좌표인지 이 점이 아니면 XY 좌표가 아니라 이 위에 붕 떠 있는 건지 이렇게 그래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고 이게. 알 수가 없다고. 이게 이 점도 마찬가지로 이게 YZ축에 있는 이 X는 0이고 YZ축에 있는 어떤 점의 좌표인지 아니면은 뭐 이 위에 있는 어떤 다른 점의 좌표인지 이걸 알기 어려워. 명확하지 않다고. 클리어하지 않아. 클리어하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3D로 표시를 하면은 이제 좀 더 좀 멋져 보이고 이런 건 좀 있긴 한데 3D로 표시를 하면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우리는 거의 2D가 맥시멈이야. 우리한테는. 2D로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이러면은 XY 좌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 점을 찍었다. 그러면은 뭐 이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뭐 이 스케일만 주어지면은 이게 뭔지 딱 안다고 이게. 3,4구나. 뭐 이런 걸 다 알 수 있다고. 여기 찍더라도 이게 뭐 한 마이너스 한 4, 뭐 마이너스 3 정도 되겠구나.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2D는 명확하다고. 명확하다. 그래서 클리어하다고. 우리는 사이언스 하든지 엔지니어링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클리어하게 뭔가를 전달하는 게 제일 중요해. 뭐 두리뭉실하게 뭔가를 하는 것보다도 두리뭉실하게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이렇게 3디멘전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게 뭐 중요하긴 어떤 특정 순간에는 중요하긴 한데 이게 뭐 하여튼 크게 좀 호응을 얻기가 상당히 어려워. 그리고 계산하기도 사실 상당히 어려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요거는 일단 전자기학 가서 배우고 요 원리는 뭐 구좌표계랑 여기 실린드리칼 좌표계, 요 원통 좌표계랑 스피어 좌표계 이게 구좌표계는 굉장히 쉬워요. 좀 이따 설명을 해줄 테니까 뭐 하여튼 보시고. 그래서 여기 또 나오네. 그 점의 위치를 확정하기가 3D는 점의 위치 이 지점을 점을 찍었는데 이게 A, B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 위에 있는 점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보조선까지 그어주면은 이게 뭐 괜찮아. 근데 이걸 확정하기가 보조선이 없으면은 없을 때는 어렵다고. 이게 확정하기 어려워. 확정하기 2D는 확정하기가 쉽다고. 예를 들어서 4,5를 찍어봅시다. 4,5 이거 찍으면 되겠네. 이렇게. 아니면 뭐 2.5, 마이너스 3 2.5, 마이너스 3 여기 찍으면 되겠네. 이거 이렇게 찍으면 되겠네. 아니면 뭐 마이너스 3, 뭐 4, 마이너스 3,4 이렇게 딱 찍으면 되죠. 명확하잖아. 여기는 뭐 틀릴 게 없어. 이게 누가 봐도 이거는 알 수 있다고. 그에 비해서 3D로 나타내는 건 누가 봐도 그린 사람이 자기가 나타낸 사람은 그건 알 수 있지만은 뭐 다른 사람들은 알기 어려워 이게.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데 이제 복소수 이제 우리가 2차원 평면 이상에서 이제 나타내는데 요 복서 평면 가로축은 뭐가 된다고? 가로축은 리얼 실수축이고 세로축은 뭐가 된다고? 세로축은 허수 이미지너리 넘버. 그러면 이게 뭐 우리가 보통 x, y라고 나타내야 되지만은 어떻게 나타내야 된다고? x 플러스 jy 이렇게 나타내야 된다. 이거 더하기 형식으로 나타내면은 저는 얘기했지만 이렇게 나타내도 되고 1번으로 나타내도 되고 2번으로 나타내도 되는데
보통의 경우 더하기 빼기 할 때는 1번으로 나타내나 2번으로 나타내나 뭐 큰 상관은 없는데 뭐 할 때 곱하기나 나누기 할 때는 1번으로 나타내면 할 수가 없어. 이게 할 수가 없고 그다음 또 여러 가지 확장을 하려면은 이게 좀 하기가 되게 어려워. 이게 그래서 이렇게 2번으로 주로 이제 표시를 많이 하는 거지. 이렇게 허수축. 그러니까 y축이 허수축이고 x축이 이제 실수축 리얼 파트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Z1을 봅시다. Z1. Z1이 지금 보면 7,5가 되네. 7,5. 이게 아까 지금 7,5라고 적어도 되지만은 7 플러스 JY, J5 이렇게 적을 수 있지. 이 Z1이라는 거. 요 지점이. 그다음에 Z2는 없네. 하여튼 뭐 요 지점 봅시다. 요 지점 보면은 4,0이지. 4,0. 4,0이라고 해도 되고 4 플러스 J0이니까 결국 4라고 표시하면 되지. 4. 그다음에 요거 봅시다. 요거 5, 마이너스 J 밑에 있는 거. 요거 보면은 5, 마이너스 J 같으면은 5, 마이너스 J 마이너스 6J 요 지점 되는 거.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래서 이게 그다음에 요 Y축에 있는 거 요 지점 보면은 J3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X축은 0이니까 0 플러스 J3인데 뭐 0은 다시 적을 필요가 없으니까 J3 이렇게 적으면 되지. J3 이렇게 적으면 되고 하여튼 요렇게 되고 그래서 요 뭐 복소 평면에 뭐 여러분들 아마 2차원 평면으로 배웠을 텐데 이걸 이제 복소수로 확장을 하는 거야. X, Y를 이렇게. 그래서 보면 X하고 Y라고 있는데 뭐 이거 다 아는 얘기인데 X하고 Y가 둘 다 0보다 크다라고 하면 1 싸우면 둘 다 크다. X도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2 싸우면은 X는 0보다 작은데 Y가 0보다 크다. 그 다음 3 싸우면은 X는 0보다 작고 Y도 0보다 작고 4 싸우면은 X는 0보다 큰데 Y는 0보다 작다. Y가 0보다 작다. 뭐 이퀄이 들어가는 거는 뭐 좀 약간 애매하니까 뭐 하여튼 그거는 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 싸우면 1, 2, 3, 4 이렇게 해서 뭐 하는데 뭐 세타로 나타내면 요 옆에 거를 처럼 되는데 세타는 아직 잘 모르니까 이걸 뭐 좀 이따 얘기를 하고 그렇고 그 다음에 요걸 봅시다. 이거 그 다음에 요 Z가 이 뭐야 Z가 1 플러스 I라고 했어요. 1 플러스 I Z가 1 플러스 I라고 되어 있는 1 플러스 뭐 J라고 하든지 이거에 되는데 0 원점을 말하는 거예요. 원점하고 Z 그 다음에 Z의 제곱이 나타내는 ABC를 삼각형을 나타내보자 라는 건데 이 페이지는 내가 다시 넣은 거야. 이게 좀 계산 한번 해보려고 다시 넣은 거니까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아까 없는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내가 뭐 추가를 한 게 있는데 이 자료는 내가 강의 끝나고 올려주는 그 자료에 보면 되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일단 봅시다. 그러면 1 플러스 J에서 봅시다. 0은 0을 표시를 하면은 X, Y 요 지점이 되는 거고 이게 X축이고 Y축 이렇게 되네. 이게 X축은 실수축이고 Y축은 이미지너리 이거는 또 이상한 허수축이라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거 0, 이게 0이고 그 다음 Z는 어떻게 되는 거야? 1,1이지. 1 플러스 J I니까 1, 1 이렇게 되겠네. 요 지점이 여기 Z가 되겠네. Z. 그 다음 Z의 제곱은 어떻게 돼? Z의 제곱. 1 플러스 I의 제곱. 여기 해주면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1에 플러스 2i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2i 이렇게 되겠네. 2i는 어떻게 된다고? 이거 실수축은 0이고 0 플러스 2i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0,2가 되는 거지. 0,2. 요 지점이네. 그럼 이렇게 되면 요렇게 되네. 뭐 직각삼각형이라고 해도 되고 어차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z의 제곱 이렇게 나타내겠네. 그래서 이렇게 이 b가 25인 이게 0이었고 이게 A, B, C라고 있는데 A, B, C. A가 1,0이고 0,0이고 B가 1,1이고 C가 0,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데 뭐 그거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점을 찍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 다음에 이제 복소 평면은 어떤 형식, 복소수를 이제 나타내는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식으로 이걸 뭐 직교 형식, 렉탱귤러 폼으로 이렇게 뭐 x, y 이렇게 하면은 x, y 이렇게 적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x 플러스 jy로 표시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적는 걸 이걸 그러니까 이게 각각의 그 값을 그대로 대입해서 나타내는 거 요거 뭐 가장 직관적인 거지. 그래서 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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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여기 y 이렇게 되겠지. x, y 요 점을 찍어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중요하긴 한데 우리한테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훨씬 중요해. 이거 하려고 지금까지 했던 거야 지금. 이게 훨씬 더 중요해. 앞으로는 이제 거의 대부분 다 요렇게 나타낼 거야. 요렇게. 이게 뭐냐 하면은 극형식이라고 하는 건데 극형식. 복소수의 극형식. 예, 폴라 폼이라고 그래. 폴라가 이게 북극을 폴라라고 그러잖아. 엔티폴라. 아르티카. 뭐 북극이 이제 폴라 뭐 그 끝을 말하는 게 끝 폴라.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걸 나타내는데 이게 원래 x, y였잖아. x, y라고 해도 되고 x 플러스 jy라고 해도 되는데 이렇게 안 나타내고 두 개의 서로 다른 값으로 나타나지 않고 어떻게 나타내냐면 원점으로부터 거리 r하고 r하고 그 다음에 x축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 세타로 나타낸다고. 그래서 내가 뭐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여기 우리 학교를 기준으로 우리 서울시청이 어디냐 이게 0,0이에요. 뭐냐 학교라 합시다. 우리 학교 국민대학교다. 라고 하면은 서울시청이 이제 서울시청이 나타내는 건 똑같은데 이 직교 형식 렉탱귤러 폼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부터 100,90 좌표에 있다. 뭐 100m 가야 되고 하여튼 100,90 좌표 이렇게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게 6시 방향 예? 거리가 한 100 정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거리가. 그 말이에요. 뭐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다 알겠지. 뭐 몇 시 방향, 뭐 그다음에 거리 얼마, 뭐 이렇게도 얘기 많이 하잖아. 그 좌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충 여기서부터 이쪽 방향이 중요할 때 이렇게 많이 한다. 근데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렇게 극형식으로 R은 요 원점으로부터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거리, 우리 둘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거지. 둘이. 이게 국민대학교 기준으로 서울시청까지 얼마나 걸리느냐. 그 거리하고 그다음에 요 이제 세타, 요 x축으로부터 이제 세타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그래서 요 좌표도 요것도 없는데 요것도 여러분들한테는 없었는데 내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가 다시 넣은 거예요. 이거랑 다음 장도. 그 복소수의 길이라는 길이라는 게 원점으로부터 어떻게 a, b라고 하면 이게 x, y축이라 하면 a, b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 원점으로부터 거리는 어떻게 a, b, j라고 하면은 a 플러스 jb라고 하면 이게 거리를 이렇게 절대값으로 표시해. 절대값으로 표시하면은 이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절대값으로 표시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많이 했잖아. 예를 들어 실수에서 3의 절대값은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잖아. 3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이게? 0부터 1, 2, 3 이렇게 되면 3의 절대값은 3이다.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3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의 절대값도 뭐가 되는 거야? 이것도 여전히 3이라고. 왜?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일 때 이 원점으로부터 거리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확장한 거라고 사실은. 원점으로부터. 이 절대값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절대값은 뭐 x의 절대값은 결국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라고. 거리를 얘기하는 거라고. 원점으로부터 거리.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지. 복소수에서 우리가 실수해서 우리가 실수해서
쓰던 걸 복소수로 가져왔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어떤 수의 절대값이라 하면은 결국 a, b까지 거리 어떻게 구해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구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표시한다. z의 절대값 표시하고 스퀘어 루트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표시를 한다. 똑같아. 어? 그래서 이제 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나오다 보니까 이 z라는 거하고 요게 또 이제 켈레 복소 어제 얘기했던 공액 복소수하고 요 또 연관이 있어 이게. 그래서 이게 z하고 z의 켈레 복소수 공액 복소수 두 개를 곱하면은 결국 a 플러스 jb에다가 a 마이너스 jb가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그럼 여기에다가 루트를 씌워줘야 되잖아. 이게 원래 우리가 하려면은. 요게 제곱을 해주면은 절대값이 제곱해주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고 z의 절대값은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게 또 중요한 성질. z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왜냐면 원점으로부터 거리기 때문에. 거리는 0보다 작은 게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거리가 만약에 0이었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그럼 원점이란 말이에요. 원점이라. 0,0이라고. 원점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들은 뭐 뒤에 3번, 4번은 이거 알면 좋고 한데 넘어갑시다. 이건 우리한테는 크게 상관은 없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게 x축으로부터 요게 이 세타, 이걸 세타라고 그러는 세타. 몇 시 방향,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학교로부터 서울시청을 가려면은 예를 들어서 실제로 하면 한 6시 방향은 아니겠고 7시 방향이나 그 정도 되겠네. 7시나 7시 반 방향 이 정도 되겠네. 이 세타를 요 x축을 좌표로 해서 얼만큼 돌아가냐 이걸 나타내는 게 이 세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점이 좌표라면 R하고 세타로 나타난다고. R하고 세타. 그러니까 이 세타인데 X축으로부터 얼만큼 이렇게 이게 반시계 방향이지. X 터 어떻게 반시계 방향이야. 그래서 반시계 방향을 영어로 뭐라 하냐면 시계 방향이 시계가 뭐야? 시계가 클락이잖아. 클락. 카운트 클락 와이즈. 이게 반시계 방향이 이게. 카운트 클락 와이즈. 반시계 방향으로 X축으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쭉 돌아간다.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해서 찾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까지는 이제 디그리라는 거 60도, 90도, 180도, 0도, 60도, 30도, 45도, 90도, 180도, 270도, 360도 이렇게 도로 많이 했는데 디그리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도 이렇게 표시했잖아. 360도 도라고. 디그리로 많이 표시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레디안으로 표시를 많이 할까. 레디안. 대부분 공대에서는 도라고 얘기하지 않고 레디안으로 주로 얘기해. 그게 훨씬 더 좀 많이 쓰이고 좀 유용하게 많이 쓰여서 그래. 그래서 이게 만약 0이다. 그럼 이걸 레디안으로 표시하면 0은 0이야. 0.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 파이가 180이 파이로 되거든. 180이 파이. 그럼 360은 2파이가 되는 거고 이건 다 알지. 알고. 그 다음에 90도는 그러면은 파이니까 2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거 이거 30도, 45도, 60도 이렇게 있는데 60도는 3분의 파이. 45도는 4분의 파이. 6분의 파이. 이렇게 많이 써요. 30도, 45도, 60도가 빠졌네. 60도일 때 그 다음에 90도 2분의 파이. 180도 파이. 그 다음에 360도 이렇게 360도 2파이 이렇게 그 레디안으로 표시하면은 이게 파이분의 180이고 1도는 이렇게 되는데 이건 굉장히 너무 간단한 수식이야 이게 보면은 잘 봅시다. 1도일 때 1도 아니 1도랑 1도일 때 x 라디안이다. 그러면은 1도가 180도일 때는 어떻게 180도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몇 라디안이 돼있어? 아까 파이 라디안이 됐잖아. 파이라고 했잖아. 이렇게 되니까 요 보면은 x라는 건
180분의 파이 이렇게 라디안이 되겠네. 응? x 라디안이면은 180 아니 이거는 180도가 되겠네. 80이 되는 거고. 그다음 뭐 이거는 이렇게 180도 1도라는 건 이렇게 뭐 x 도면은 이렇게 돼 있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게 이게 이제 이 극좌표계하고 이제 이 직교좌표계 요 두 개를 변환을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그러니까 x, y 직교좌표계는 직관적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이 뭐 특별하게 뭐 할 건 없어. 뭐 지금까지 했던 거 그냥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직교좌표계를 극좌표계로 바꿔봅시다. 이거부터 일단 이 두 번째부터 해봅시다. 직교좌표계를 x, y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한다고? 이게 r 거리 원점으로부터 거리 r이라는 게 r하고 세타를 표시해야 되잖아. r 세타 r인데 r 세타 이렇게 표시하면 두 개 마치 곱하기 하는 것처럼 되니까 이렇게 표시 안 하고 어떻게 한다고? r하고 각도를 표시하고 이렇게 주로 이렇게 많이 표시해. 이게 각도 표시니까 세타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해. r은 아까 어떻게 된다고? r 이렇게 r하고 삼각형 비슷하게 해서 이 세타 이렇게 표시하는데 r은 어떻게 된다고? r은 아까 했지만 루트 x 제곱 플러스 y 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세타는 어떻게 여기서부터 요까지 이렇게 x축으로부터 이렇게 되는데 이게 x, 이게 뭐야 이게 삼각형 이렇게 보면은 삼각형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직각이고 요 삼각형 요걸 다시 그린 거야. 이걸 다시 그린 거야. 다시 그려서 보면은 요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요 길이가 뭐가 되네? 요 길이가 x고 요 길이가 y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탄젠트 세타 요게 세타니까 세타는 어떻게 돼? x분의 y 이렇게 되냐? 그러면은 세타는 뭐가 돼 이게? 세타는 아크 탄젠트의 역수분의 x분의 y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대단한 것부터 온 게 아니라고. 탄젠트 이네 탄젠트 세타가 x분의 y가 되니까 이게 세타는 아크 탄젠트 이걸 탄젠트 역수를 얘가 아크 탄젠트라고 그래요. 아크 탄젠트. 아크 한장 뭐 띄우고 하는 게 더 낫겠네. 아크 탄젠트. 아크 탄젠트.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뭐 그래서 보면은 이게 만약에 R 세타가 되어 있다. 그럼 두 번째는 이제 극좌표계를 이제 직각좌표계로 이제 이 두 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R 세타 뭐 이렇게 표시해야 되고 R 세타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데 R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보면은 세타고 R 이렇게 되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X, Y로 표시하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코사인 이게 코사인이 X가 되잖아. X는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사인이니까 Y는 R 사인 세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지. 이렇게. 그래서 요 지점 요 Z라는 요 지점 Z라는 지점을 표시하는데 Z라는 점을 X, Y라고 표시해도 되고 그 다음에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이렇게 표시해야 되고 어떻게 한다고 이걸 이제 복소수로 표시하면은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J의 R 사인 세타 이렇게 표시하니까 R을 다시 모으면은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J의 사인 세타 이거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복소수 할 때 이제 엄청나게 중요하게 쓰일 거 이렇게 지금 이미 나왔어 이게 이렇게 돼 R 코사인 세타 더하기 J의 사인 세타 이렇게 표시한다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좌표계 변환하는 거 여기 봅시다 이거 여기 보면은 3콤마 자 변환해 봅시다 3콤마 3루트 3 이걸 변환해 봅시다 변환 이게 좀 계산하는데 이거 R 좌표계로 바꿔봅시다 이거 폴라고죠 3,3 루트 3 이렇게 되면은 뭐 이렇게 표시해야 되고 어떻게 3 플러스 J의
3 루트 3 이렇게 표시해야 된다고. 그럼 이거의 R은 어떻게 돼? R. 응? R 어떻게 돼? R. 자, 김윤경. 이거 이렇게 3 플러스 J의 3 루트 3일 때 이거 R 어떻게 돼? R.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잘 모르시면 이거 그려봐. 그러면 3이고 3 루트 3일 때 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 30? 아니지. 36이니까 30 루트 36이야. 그러니까 스퀘어 루트 9 더하기 그치 3의 3승이니까 39, 27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루트 36이 되고 6이 된다고 6. 응. 그럼 뭐 잘했어 뭐 하여튼 뭐 그거만 알면 돼. 그 다음에 여기 세타는 어떻게 돼? 이 세타 조민서 이 세타가 뭐야 이 세타 이 탄젠트가 이게 3대 루트 3이네. 이거 어떻게 돼 이거? 이렇게 되는 거. 뭐 이게 1대 루트 3, 2 이렇게 될 때 이거 세타 뭐예요 이거? 몇 도야? 이 비율이 x가 3이고 y가 3 루트 3이니까 60도. 그래 60도. 60도인데 어떻게 표시하라고? 60도면은 레디안으로 뭐가 된다고? 182 파이니까 60도는 3분의 1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3분의 파이가 된다고. 3분의 파이. 그래서 이걸 표시를 하라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6 각도하고 3분의 파이 이렇게 표시한다. 3분의 파이. 알겠어? 그 다음에 봅시다. 이거 B 좌표가 아까 마이너스 3 루트 3 콤마 3이네. 뭐 이렇게 되겠네. 그래 봅시다. 마이너스 3 루트 3 마이너스 3 루트 3 요 좌표네. 요 좌표. 그럼 이건 마이너스 3 루트 3 플러스 3 J3 이렇게 되니까 이거도 어차피 뭐 똑같네. 예. 전화은 R 뭐가 돼? R. 이거 바꿔봐. R은 뭐가 되는 거야?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어떻게 돼? 저는 이거 뭐 어떻게 돼 이거? 마이너스 3 플러스 J3에 이게 원점으로부터 거리 R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돼? 최법경 어떻게 돼 이거? 그렇지 6이 되지. 똑같잖아. 위에 거가 똑같아 그냥. 응? 루트 어떻게 27에다가 더하기 9 이렇게 되잖아. 36이니까 6이 되지. 그럼 이때 또 세타는 뭐가 되는 거야 이 세타? 이 세타. 여기서부터 요거까지 어떤 세타예요? 요 세타 일단 요 세타부터 찾아야지. 이게 원래 세타인데 뭐 이걸 뭐 이 세타 다시라고 하면 이 세타는 어떻게 세타 다시는 뭐가 되는 거?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이게 루트 3대 1대 2 됐을 때 요 세타가 뭐가 되는 거야 이거? 한병근 요 세타 뭐야 이거 세타 이 세타 다시 이거 뭐 각도 뭐가 돼? 한병근 그렇지 30도지 30도 30도면 파이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 180도가 파이니까 파이로 바꾸면 레디안으로 바꾸면 6분의 파이야 6분의 파이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여기서 이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x축으로부터 거리니까 이게 x축 이게 되면 전체가 되면 파이잖아 파이에서 파이 빼기 6분의 파이가 되니까 어떻게 6분의 5 파이가 되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각도하고 6분의 5 파이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그냥 파이. 이거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 이거. 응? 그 다음에 C 좌표 해봅시다. C 좌표. C 좌표 여기서 5, 마이너스 5네. 이거는 5 마이너스 J5 이렇게 되네. 이거 표시해 봅시다. 이거 어떻게 5, 마이너스 5 요 지점이네. 그죠? 요 지점. 그럼 이거 일단 원점으로부터 거리 어떻게 돼? 거리 최송은 최송은 없어? 김수빈 김수빈 그렇지 5루트 5지 5루트 2 뭐 이거 뭐 5니까 그 다음에 세타는 뭐가 되는 거야 세타 요 세타 요 세타 뭐 이 세타 요 세타는 뭐야 이 세타 윤지수 이 세타 뭐야 이 세타가 뭐야 이거 5루트 2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니까 5 마이너스 5일 때 이 세타가 뭐가 되겠어 이거 아니 뭐 이 각도 이거 뭐 어떻게 돼 이거 이게 1대 1대 루트 2일 때 요 각도 뭐가 되는 거야 이거 요 각도 똑같잖아 이 직각삼각형이면 뭐가 되는 거야 이거 45도지 탄젠트 45도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 건 45도야 45도 각도 45도 45도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 파이가 180도니까 4분의 1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4분의 파이가 된다고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그럼 이게 4분의 파이면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어떻게 이 원점으로 어떻게 카운트 클락와이즈 이렇게 구해야 된다 이렇게 이만큼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바퀴 다 돌면 어떻게 되는데 한 바퀴 다 돌면 2파이잖아 2파이에서 빼기 요만큼 빼주면 되죠 요만큼 빼주는 게 뭐야 4분의 파이면은 그럼 어떻게 돼 4분의 7파이가 되겠네 요거는 5분의 1 하고 각도로 4분의 7파이 이렇게 된다 요거 다 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여기서 봅시다. 여기서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보면은 A 좌표가 여기 보면은 이제 또 거꾸로 가는 거야. A 좌표가 40, 40에 이거는 이제 극좌표로 나타낸 거네. 40에 어떻게 3분의 2파이 3분의 2파이라고 3분의 2파이 3분의 120도라는 얘기야. 120도.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어? 어휴. 보면은 40의 각도 3분의 2파이다. 이거 직교 좌표계로 바꿔봅시다. 직교 좌표계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돼? 이거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R 세타로 됐을 때 x, y로 표시하면 어떻게 된다고? x,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이렇게 된다고. r 사인 세타. 그러면은 이거 보면은 40 곱하기 코사인 3분의 2파이 120도. 그 다음에 40 곱하기 사인 3분의 2파이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이렇게 해주면 돼. 처음에 잘 모를 때 하는 거고 이거 나중에 되면 자연자재로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은 코사인 3분의 2 코사인 120도 어떻게 돼? 코사인 120도 코사인 120도 코사인 120도 뭐야? 응. 이거 코사인 120도잖아. 코사인 120도 파이로 나타내니까 3분의 2파인데 코사인 120도 조승찬 코사인 120도 어떻게 돼? 뭐야?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코사인 60도로 같아. 코사인 60도 뭐예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맞네. 그래. 마이너스 2분의 1 잘 알고 있네.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계산해 주면은. 마이너스 20 콤마. 사인 이거는 사인 120도라고. 사인 120도. 사인 120도. 결국은 사인 60도랑 같다고. 사인 60도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루트 3이지.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 20, 20하고 40하고 계산해주면 결국 20 루트 3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20, 20 루트 3이 된다고 이게. 이렇게 된다고. 그 다음에 이거 봅시다. B 좌표도 한번 보죠. B 좌표. B 좌표가 이게 아까 A 좌표였는데 A 좌표. B 좌표가 지금 두 번째 그림 말하는 거야. 두 번째 그림에서 B 좌표가 어떻게 돼 있어? 이거는 좀 가야 되겠다. B 좌표 잘 봅시다. B 좌표.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어떻게 된다?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어떻게? 이게 지금 보면 이게 10이고 20이고 30이네. B는 30이고 각도는 뭐가 돼 있어? 각도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이렇게 된다. 30도. 30에 4분의 파이 이렇게 되네. 그럼 30에 4분의 파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거? B 좌표는 30에 4분의 파이라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R 코사인 30 곱하기 콤마 코사인 4분의 파이에다가 콤마 30 곱하기 사인 4분의 파이 45도. 이게 뭐가 돼? 코사인 45도 사인 45도 뭐가 돼? 홍채은 코사인 45도 사인 45도 둘 다 뭐야? 그 루트 2 그래 2분의 루트 2 둘 똑같잖아. 2분의 루트 2라고 해도 되고 뭐 루트 2분의 1을 하도 그럼 이거 어떻게 돼 이거? 그리고 계산해 주면 2분의 1 15 루트 2 콤마 15 루트 2 이렇게 되겠네. 15 루트 2 어떻게 하는지 다 알겠지? 응? 이거 뭐 너무 쉬운 건데 하여튼 다 혼자 할 수 있어야 돼 이거. C는 어떻게 돼? C도 봅시다. 이게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0, 20, 30이니까 30 각도 6분의 7파이 이렇게 되네. 30 6분의 7파이. 그럼 36분의 7파이 해봅시다. 3분. 36분의 7파이. C 좌표 36분의 7파이. 이게 하면은 결국 30의 코사인 6분의 7파이고 30의 사인의 6분의 7파이 이렇게 되거든. 사인 6분의 7파이. 그 6분의 7파이는 뭐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뭐 180도 210도네. 210도. 210도인데 코사인 210도이고 이거는 사인의 210도인데 뭐 코사인 사인의 210도를 나도 못 외워. 그거 못 외우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결국은 코사인 30도로부터 가져오는 거라고. 코사인 30도로부터 마이너스가 된다고. 이거는 사인은 어떻게 돼? 이건 사인의 30도 이거 같지. 이것도 사인의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되겠네. 210도니까. 180도를 기준으로 해서 코사인 같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코사인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코사인 이게 파이고. 그러니까 코사인의 210도 여기에서 좀 더 나가니까 이게 180도에서 210도니까 이거 여전히 마이너스라고. 마이너스 여기서 이거하고 이렇게 생긴 모양하고 이렇게 생긴 모양하고 똑같잖아 이게. 요만큼 갔으면은 여기서 요만큼 간 거와 똑같은 거지. 부호는 마이너스 해주고. 사인은 봅시다. 사인은 요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인 여기서 파이가 된다고. 이게 2파이 같으면. 그럼 파이에서 좀 더 나왔잖아 이게. 30도만큼 더 나왔다고. 30도만큼. 6분의 파이만큼 더 나왔다고. 6분의 파이 더 나온 거에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6분의 파이만큼 더 나와서 마이너스 해주면 두 개 똑같은 거지. 두 개가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지. 마이너스 관계이다. 그럼 코사인 30도는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30도.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이고 이거는 사인 30도는 2분의 1이 되니까 그리고 계산해 주면은 뭐 마이너스 15 루트 3 콤마 어떻게 이거는 15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이거 뭐 할 수 있겠지 이거. 그래서 이거 숙제를 내봅시다. 숙제.
숙제를 하는데 뭐 하냐 하면은 여기 요 페이지, 요 몇 페이지야 이게? 요 43페이지, 요 43페이지. 요거하고 여기 43페이지 나오는 A, B, C 요 좌표에 A, B, C 여기 좌표에 A, B, C, D, E를 다 그러니까 하는 거랑 그다음 요 밑에 거 요것도 이제 해보고 그다음에 요걸 요렇게 해주는 거 요 문제까지 다 해야 돼.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43페이지에 숙제가 뭐 왼쪽 그림 왼쪽 그림에서 A, B, C 이게 지금 폴라 코디네이터 아니 직교 좌표로 되어 있는 걸 이걸 폴라 코디네이터로 극좌표계로 변환해보고 오른쪽 그림 그래서 A, B, C, D, E를 일단 극좌표계를 구하고 표시하고 그 다음에 뭘로 한다고? 그 다음에 직교 좌표계로 변환한다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그 밑에 페이지에 보면은 뭐 Z1이 뭐야? 마이너스 3 플러스 i고 Z2가 1 마이너스 3i일 때 이게 Z1하고 Z2를 이거와 Z2분의 Z2를 어떻게 직교 좌표계로 나타내고 각각 극좌표계로 나타내는 거. 요게 다 숙제야, 이게. 숙제고 이걸 어디 보낼 때 이제 내 이메일을 보내는데 꼭 이렇게 꼭 이제부터는 무조건 이렇게 전자수하고 어떻게 뭐 숙제 0325 하고 뭐 이름 이렇게 적어서 보내세요. 그래야지 내가 좀 구분하기 쉬워. 이 제목을 이메일 제목을 아까 우리 퀴즈 쳤을 때처럼 숙제 0325하고 이름 이렇게 적고 이렇게 해서 늘 nemcju 골뱅이 여기로 보내주세요. 웬만하면 오늘 저녁까지 오늘 밤 12시까지 보내고 뭐 정 안 되겠다 싶으면은 뭐 나중에 해도 괜찮은데 좀 늦게 보내도 괜찮긴 한데 웬만하면 오늘 저녁에 다 보내세요. 뭐 근데 수고했고 아까 누구였지? 백이훈이하고 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다른 학생들은 나가도 괜찮고 백이훈하고 좀 얘기 좀 합시다. 뭐 그래 뭐 하여튼 늦게 온 사람들은 뭐 이게 뭐야 좀 전에 임지영은 내가 그 네. 지각으로 할게 지각으로. 죄송합니다, 교수님. 아니 뭐 괜찮아. 그렇고 하여튼 다른 학생들은 나가도 괜찮아요. 지금 이거 좀 백이훈하고 좀 얘기 좀.